안녕하세요. 숙명여중 1학년 내신 분석을 맡게 된 전수경입니다. 작년에 2학기 기말고사로 숙명여중 1학년 학생들이 정말 오랜만에 시험을 보았는데요. 숙명여중 시험 어렵거나 까다로울 것이다 예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어떤 시험이었는지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탄탄한 문법과 어휘로 기초를 튼튼하게 한 상태로 문제에 내가 아는 내용을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학교 교과서라든지 프린트는 교과서에 연계된 내용 중심으로 정말 새로운 지식을 묻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 문제에 적용시킬 때 분명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도표를 잠시 보시면 듣기와 같은 경우엔 대화문 내용이었고요. 어휘와 같은 경우에는 영영, 정의라든지 혹은 다의어의 맥락에 맞는 뜻 고르기 혹은 동의어나 정의 찾기였습니다. 문법은 무려 15문제가 되고 한 문제에 어떤 주관식 문제가 함께 포함이 되었는데 16문제, 33문제 중에 16문제면 전체의 49%입니다. 그 중에서도 모두 골라라, 2개 골라라, 맞는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이라는 형태로 정말 학생들이 정해진 시간 내에 알고 있는 것을 정확히 문제에 각 문장에 적용해서 검토하는 능력이 상당히 중요했고요. 필요했던 시험인 것 같습니다. 독해적인 문제, 즉 본문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고르는 문제들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내신 시험의 특징을 보시면 객관식과 주관식 그리고 교과서의 비율이라고 했을 때 학교 프린트도 새로운 어떤 읽기 내용이나 어떤 문법적인 사항을 주는 것은 아니었어요. 다만 여기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결국 주어진 영영, 시제 문제를 풀기 위한 영어의 과거형, 영어 단어의 동사의 과거형을 AAA, ABC, ABA 형태로 나누어서 이제 외워야 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은 예를 들면 자동사와 타동사를 혼동하면 안 되는 유사 형태 단어들이 있잖아요. lie, lay라든지 rise, raise와 같은 단어 그리고 sit, sit과 seat, sit과 같은 형태의 자타동사의 의미도 유사하고 과거형과 현재형의 기본형이 비슷하게 생겨서 헷갈리는 것들이 혼용돼서 나오고 있었어요. 즉 단지 시제 일치의 문제뿐이 아니라 어떤 과거 시제의 형태뿐만이 아니라 자동사, 타동사, 혼동어휘까지도 함께 공부해야 되는 것이었고 실제로 문제에 나왔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수 정답의 문법 문제, 어법 적용 문제가 전체의 49%를 차지할 정도였는데 그 각 문항에 나와 있는 내용을 검토하는 데 있어 또 절대 빼먹으면 안 되는 기초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수일치와 시제일치인데요. 수일치와 시제일치가 잘 되었는지 검토해야 되는 문제들도 함께 그 안에 굉장히 다분히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대비 방안을 한번 보면 대화문을 당연히 암기해야 되고 대화문을 통해서 결국 무엇을 묻고 있는 것인지 앞날에 계획을 묻고 있는 것인지 혹은 본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하는 표현 문제도 한 문제 정도 있었고 또한 영영풀이, 동의어, 다의어 문제가 굉장히 꼼꼼한 공부가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thick이라는 단어가 두꺼운이 아니라 울창한이라는 의미로 쓰였고 head가 명사로 머리나 우두머리가 아니라 어느 장소로 향하다라는 동사로 나왔었던 부분이 같이 있었고요. 문법 같은 경우에는 비교급, 또 비교급을 꾸밀 수 있는 강조의 어떤 표현들, 과거의 시제 일치와 형태, 동사의 어떤 변화, 또 의문문, 과거 시제 일치도 하고 의문문으로 만들면서 어떤 주어와의 수일치도 잘 이루어졌는지 보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분사형 형용사를 통해서 amazing인지 amazed인지 태와 관련된 부분을 판단해야 되는 문제도 있었고요. 준동사, 즉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와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를 따로 구분해서 암기했는지 확인하는 문제 또한 어떤 용법, 준동사, 투부정사의 용법이라든지 그 같은 용법을 찾기 이런 문제도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최근에 중등 시험 문제가 결국 아이들의 학습 수준에 맞춰서 올라감에 따라 배웠던 내용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연관된 개념들이 포괄적으로 나오는데 문법에서 그 부분이 굉장히 확연히 두드러지고 이 부분이 공부가 잘 되어야 된다라고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본문을 통해 내용을
전달받은 내용을 정리하는 능력도 또한 필요했습니다. 사실 확인, 일치, 불일치, 본문을 통해 답할 수 있는 질문 찾기 이런 것들이 함께 있었고요. 영작 문제는 이 모든 지식이 총망라된 문제가 있었는데 요즘 아이들이 어려운 문제만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쉬워도 복습한 지 너무 오래돼서 모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허를 찌르는 문제도 한 문제 정도 있었는데 물건의 가격을 영어로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비교급이 나오는데 최상급까지 공부해야 될까 아이들이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게 학교 선생님께서 최상급은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 비교급을 꾸밀 수 있는 표현을 확인할 때 비교급을 꾸밀 수 있는 표현과 최상급을 꾸밀 수 있는 표현이 다르다는 걸 확인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포괄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한 시제일치랑 수일치는 당연히 기본적인 적용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문제에 걸쳐져 있는 여러 가지 문법적인 부분들 혹은 정확하게 전치사가 쓰였는지까지 확인하는 부분들을 볼 때 정말 빠르고 정확한 문법 지식이 가장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숙명여중 내신 전략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포괄적인 문법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당연히 교과서에 나온 정확하게 해당되는 문법을 중심으로 하되 그것들이 변용될 수 있는 형태를 알고 될 수 없는 형태는 무엇인지도 숙지하고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또한 정확하게 본문이나 단어 뜻 그리고 단어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뜻을 알고 있는지 예문을 포함한 자체 풀이 문제를 통해 적용 연습을 해야 돼요. 이미 많은 상위권, 특히 최상위권 학생들이 느끼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은 너무 평이합니다. 그 문제에서 묻는 수준의 시험 문제는 없어요. 특히 숙명여중 같은 경우에 정말 열심히 잘하는 학생들이 2학년, 3학년 내신에 정말 놀라운 수준까지 올라가기 전 단계로서 적용 연습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본인이 문제를 만든다면 좋겠지만 학생들은 그런 시간도 없고 그런 문제의 논점에 대해 완전히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지도 않고 또한 내가 낸 문제를 틀리는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저희같이 내신 준비하는 선생님들이 이끌어주는 어떤 연습 그리고 훈련을 위한 문제풀이가 가장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백지 테스트 형태로 전체 개념을 한번 적어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한 선택지들 중에 맞는 것과 틀리는 것을 섞어놓고 그 중에 제대로 정확히 고르고 있고 핵심을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함께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런 문제풀이와 오답 정리 그리고 완성된 개념을 암기하는 것을 통해서 확장을 시킬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투부정사와 동명사를 합쳐서 준동사라고 할 수 있고 분사의 개념, 과거 분사와 현재 분사의 형태를 통해 이것의 어떤 진행적인 혹은 능동적인 부분과 완료적, 수동적인 부분까지 다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1학년 때 이걸 제대로 해둔다면 2학년, 3학년 때 좀 더 확장되고 응용된 문제를 만났을 때도 무난히 잘 공부를 해나가고 점수화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 문항을 좀 어느 정도 가지고 와 봤는데요. 결국에 단어의 영영풀이로 틀린 것을 2개 골라라, 영영풀이를 골라라가 아니라 틀린 것을 2개 골라가 됨으로써 굉장히 학생들한테 부담이 될 수 있죠. 물론 이 영영풀이는 학교 선생님께서 주었고 이 영영풀이로 나온 단어들은 본문에 나온 교과서 본문 단어입니다. 근데 이것들을 읽어보고 변형된 부분, 잘못된 부분들을 확인해야 되는데 예상했던 대로 가장 헷갈리는 것 중 하나인 예를 들면 poem, poetry 그리고 poet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미래의 어떤 꿈을 묻는 대답으로서 나온 직업군 중에 하나인데 poet 하면 시인이고요. poem 하면 한 편 한 편의 시라고 할 수 있고 poetry는 시 문학이라는 개념 자체입니다. 이것들을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한번 짚어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 영영 프린트를 가지고 있는 학생은 전부이지만 이것들이 헷갈리는지 안 헷갈리는지 정확히 암기되었는지 확인 학습이 된 학생들만이 맞출 수 있죠. 자, 윗글에서 찾을 수 없는 단어의 영영풀이만을 고른 것은 본문은 제가 지금 여기 캡처를 생략했지만 결국에 본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지 암기가 돼야 되고 그 암기된 단어의 영영풀이까지 확인을 해서 짝지어 놓은 것들을 헷갈리지 않고 정확히 골라야 되는 것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해의 일부도 사실 알고 보면 언어의 맥락이기 때문에 24번도 언어의 어휘의 문제로도 볼 수 있는데 띡은 두꺼운이 아니었습니다. 울창한이란 뜻이었고요. 또한 윗글을 통해 답할 수 있는 질문과 있는 질문 2개를 따로 고르기 이런
좀 적용의 까다로움을 좀 더 가미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개 고르면이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왜냐면 부담스럽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는 시간, 검토 시간이 필요하고 그런 문제들은 배점도 조금씩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법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2개 골라라 라는 문제였는데 이 문제들을 읽어보면 다양한 것들이 이곳에 들어있습니다. 그랬을 때 시제도 들어있고요. 또한 부사절의 미래를 현재로 나타내는 형태도 들어있고요. 과거 시제도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제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또한 어법상 옳은 문제 2개 골라라 중에 16번 같은 경우에 보면 결국 어떤 조동사의 유형 문제와 또한 투부정사,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에 대한 암기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좀 보면 부사절 그리고 조동사도 그 안에 같이 가미되어 있어요. 준동사만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확히 고른 학생들은 이제 100점을 받습니다. 실제로 받기 힘든 점수 중에 하나였는데요. 100점을 받은 친구가 정말 너무나 본인의 성취에 대해서 뿌듯해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함정에 정말 많이 빠집니다. 1학년 학생들은 이런 시험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결국 적용 능력이 조금 길러지고 연습이 돼야만 맞출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확인하고 모를 수 있는 문제들, 틀릴 만큼 어려운 문제를 풀어보고 그 문제를 맞추기 위해 필요한 지식이 무엇인지 학습하는 과정, 이 3가지가 적용력을 높이는 데 가장 중요했습니다. 자습이나 교과서 읽기만으로는 안 되는 시험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오히려 어렵진 않지만 허를 찌르는 것 같은 문제가 바로 서술형 2번인데요. 그 요리하는 로봇은 15,700달러입니다. 이것을 00으로, 숫자는 반드시 0으로 작성할 것, 이랬는데 $15,700라고 써야 되는데 이거 생각보다 갑자기 쓰려고 그러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허를 찌르는 문제가 아니었나 합니다. 또한 서술형 3번은 배웠던 내용에 굉장히 충실한 것인데요. 비교급의 어떤 강조가 필요했어요. 훨씬 더 어렵다. much more difficult를 써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물론 객관식 문법 문제에도 비교급의 형태 변화, ER을 붙일 것이냐, Y를 I로 고치고 ER을 붙일 것이냐, 아니면 앞에 뭐를 붙일 것이냐 같은 것들을 잘 암기했던 대로 적용할 수 있는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자, 이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숙명여중 1학년 학생들은 기본이 탄탄하고 아는 것이 정확하며 아는 것을 문제에 적용하는 힘이 강한 학생들이 만점을 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공부해 놓은 것들이 더욱더 확장되고 응용될 수 있는 2학년, 3학년을 대비하기에 적절한 수준의 1학년 시험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혼자 공부에서는 본인이 응용하고 적용하는 것엔 한계가 있고요.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책자들로도 그것이 가능하지 않은 수준까지 왔어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담하고 있는 학생의 지도자로서 선생님과 내신 대비반, KNS 내신 대비반에서 함께 공부해서 올해도 100점이 함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